그래서 연결 구조는 배열하고 비교가 되는 어떤 리스트를 구현할 때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배열은 처음에 용량을 필요한 만큼 확보해서 연속적인 공간에다 확보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 연결 구조는 요소를 집어넣을 때마다 그 요소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요. 근데 이 요소를 그때그때 확보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공간에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되게 되겠고, 연결 구조에서 요 하나를 우리가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는 저장할 데이터와 다음 연결 정보, 링크라고 하는데, 그 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노드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어서 그거를 링크 리스트라고 합니다. 링크 리스트. 그래서 링크 리스트는 보통 헤드는 당연히 유지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헤드라는 건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는 테일 포인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했겠지만 테일 포인터를 유지하더라도 뒤에 추가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뒤에서 제거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노드의 요 값을 이렇게 그 널 PTR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뒤로 갈 수는 없어요. 테일까지 갔는데 그 뒤로는 못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노트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링크를 유지하는 것을 싱글 링크 리스트라고 그래요. 단일 연결 구조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그 포인터를 유지하는 것을 더블 링크 리스트가 되겠고, 더블 링크 리스트에서는 테일을 유지할 경우에는 앞에서 추가하는 거 빼는 거, 뒤에서 추가하는 거 빼는 거가 모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열에서는 어떻게 됐죠? 배열은 기본적으로 뒤에다 추가하고 빼는 게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앞에다 추가하고 빼는 거는 ON이죠. 그렇죠? 뒤로 당겨야 되는데, 근데 어떤 방식을 쓰면은 앞에서 넣는 것도 O 안에 할 수 있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순환 배열, circulate array 방식을 쓰면은 배열을 이용할 경우에도 더블 링크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넣는 것도 편하고 앞에 빼는 것, 뒤에서 넣는 것도 빼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circular array 리스트와 이제 더블 링크 리스트의 차이는, 더블 링크 리스트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걱정을 안 하겠죠. 그렇죠? 용량 부족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요소를 집어넣을 때마다 요소를 하나씩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렇게 큰 부담은 안 되는데, 어레이 리스트는 항상 어떻게 돼요? 용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용량이 고정된 걸 극복하려면 무슨 방식을 써요? 다이내믹 어레이, 동적 배열 방식을 쓰죠. 근데 동적 배열 방식은 확보할 때마다 2배씩 확보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꽤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링크 리스트를 배우고 있고, 그래서 링크 리스트를 구현할 때 구현 팁이 우리가 두 개를, 포인터를 하나만 갖고 내가 해야 될, 작업해야 되는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두 개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그 각각, 여기 우리가 구현할 게 이건데, push from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내가 한 가지 포인터만 써서 구현할 수 있는지 두 개를 가지고 구현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링크 리스트를 구현할 때는 맨 앞에 넣는 거, 중간에 넣는 거, 맨 뒤에 넣는 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맨 앞에다 넣는 건지, 중간에 넣는 건지, 맨 뒤에 넣는 건지를 판단해야 되겠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구현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걸 구현할 때 코너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특수한 경우는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리고 리스트에 하나만 남아 있는데 걔를 제거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기존에 우리가 만약에 구현해 놨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 처리해 줄 때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노드가 하나 남아 있을 때 삭제를 한다. 그럼 걔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줘야 되죠? 우리가 노드가 빈 상태야. 그러면 헤드 값이 뭐가 돼야 될까? 널피티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코너 케이스에서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할 때는 포인트를 변경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할 때 보통은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그냥 포인터만 유지하는 경우. 근데 좀 특수하게, 좀 다르게 첫 번째 뭐 이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노드를 쓰는 경우. 여기에는 실제 데이터를 넣는 건 아니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좀 더 편하게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더미 노드라고 하는데, 더미 노드를 쓰게 되면은 프로그래밍 할 때 그 케이스를 줄일 수 있어요. 케이스 줄인다는 거는 조건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또 빨리 해서 그러긴 한데, 우리가 실제 코딩하면서 보면 요거는 더미 노드를 쓰기가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다른 분반에서 아마 배우는 거의 교재에는 링크 리스트를 무조건 이 방식으로 구현하게끔 체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방식을 쓰지 않고 보통적인 방식으로 구현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방식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할 겁니다. 요 방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각을 보면 항상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노드를 생성해야 됩니다. 노드 생성. 노드 생성을 한다는 것은 요 노드를 만들어야 돼요. 요 노드를 어떻게 만들어요? 동적 할당해서 만듭니다. new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여기다가 내가 넣으려는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게 이 노드 생성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동적 할당, 그리고 데이터 값을 이 노드에 넣어주는 것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푸시 프론트니까 new 노드의 넥스트를 헤드를 가리키게끔 하고, 헤드가 new 노드 가리키게 하게 되면은 새 노드가 이제 첫 번째 노드로 되는 거죠. 그게 푸시 프론트. 그래서 헤드 포인터만 유지할 경우에는 푸시 프론트가 가장 저렴하겠죠. add after. 만약에 이게 포인터가 안 되지만 요 노드 다음에 넣겠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노드를 생성해야 되겠고, 물론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간 상태에서 new 노드의 next는 노드의 next는 new 노드의 next예요. 근데 이 경우도 이게 중간에 넣는 거죠. 중간에 넣는 거. 근데 배열에서는 중간에 넣는 게 어때요? 배열에서 중간에 넣으려면 땡겨줘야 돼요. 데이터들을. 근데 얘는 땡겨주는 거 없이 포인터 두 개만 바꿔주면 새 노드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근데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죠. 비용이 드는. 배열은 어떤 특정한 위치까지 가는데 비용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고, 요 add after를 구현할 때는
두 개의 포인터가 필요 없죠. 그쵸? 여기까지만 가서 노드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면 노드 포인터만 갖고 다 구현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두 개가 필요 없어요. 푸시백. 푸시백은 테일까지 가야 되죠. 맨 마지막 노드까지. 테일이 있으면 그냥 추가할 수 있는데 테일이 없으면은 테일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 add after와 똑같은 거죠. 마지막 노드 뒤에 넣는 거니까 이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얘도 뭐죠? 두 개의 포인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이사항, 리스트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헤드를 변경해야 되죠. add before. 이 add before는 여기 그림이 안 그려져 있나?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add before는 뭐 여기 써 있듯이 특별 활용도 없어서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노드 여기다 넣는 거야. 요 전에 넣겠다는 거야. 요 노드가 주어졌을 때 얘 전에 넣겠다. 그 목적이에요. 근데 이 전에 넣으려면은 뭘 바꿔줘야 돼요? 얘를 바꿔줘야 되죠. 얘를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얘만 갖고 있으면은 요걸만 갖고 있으면은 요 포인터만 현재 갖고 있으면은 얘로 못 가죠 다시.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동을 할 때 previous와 current 두 개를 써서 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즉 add after는 add before는 add after previous new node 형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add after란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노드를 기준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add before라는 거 혹시 구현해야 되면은 두 개로 이동해 가지고 이 노드까지 간 다음에 얘를 갖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전 노드 갖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두 개가 필요하다. pop front는 앞에 거 빼면 되니까 pop front는 항상 뭐가 바뀌어요? pop front라면 헤드가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헤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pop front. 그리고 pop front는 늘 상수 비용이 되겠죠. 근데 pop back은 테일까지 가야 돼요. 근데 테일 가면서 테일을 버리면 되는데 테일 전 노드를 마지막 노드로 해줘야 돼요. 그것은 previous 노드의 next가 null ptr이라고 값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op back도 어떻게 두 개의 노드로 그 두 개의 포인터로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remove도 이동을 하면서 얘를 제거를 하게 되면 얘가 필요해요. 또 그렇죠? 얘를 제거하고 싶으면은 그 전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게끔 해야 되거든요. previous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remove도 previous 두 개의 노드 갖고 이동하는 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pop back 그리고 remove, add before 이런 것들은 previous가 필요하고 나머지들은 두 개의 포인터를 안 쓰고 하나의 포인터만 가지고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move는 비정렬 리스트, 우리가 만드는 게 비정렬 리스트이기 때문에 remove first, remove all 두 가지를 다 구현해 볼 거예요. 그러면 자, 다 이클립스 준비되어 있어요? 이클립스의 그 연결 구조 실습 자료로 올라와 있는 거를 올려주시고 푸시 프론트까지는 요 따라서 쳐놓은 상태에서
해볼게요. 푸시 프런트를 구현하고 팝 프런트를 한번 구현해 보세요. 응? 그러면 첫 번째 테스트를 우리가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 푸시 프런트와 팝 프런트는 모두 앞에다 추가하고 앞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빅 O로 따지면은 상수 비용 O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를 한번 구현해 보세요.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 이 팝, remove 이런 거는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이 안에서 푸시는 새 노드를 생성하는 게 있죠. new가.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팝 프런트에는. 저 new에 대응되는 delete가 있어야 되겠죠. 얘를 제거한다는 것은 만약 얘를 제거한다 그러면 포인터를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얘를 반납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push front, pop front. 팝 프런트 구현할 때 예외적인 상황이 뭐죠? 첫 번째로 중요한 예외적인 상황. 그쵸? empty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예외를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empty가 아니면은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팝 프런트에 이제 예외 empty 상태면 예외 처리하고, 그 다음에 empty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그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 있다는 것도 크게 어떻게 나누면 될까? 우리가 구현할 때. 하나만 있었을 때하고 여러 개가 있었을 때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했을 때 해야 되는 코드랑 얘가 했을 때 해야 되는 코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이 두 가지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그냥 하나의 코드로 처리할 수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다 되신 분은 손을 드시고. 이거 뭐야? 푸시 백을 했네? 테스트는 좀 고칩시다. 다 지우고, 다 좀 코멘트 해놓고, 테스트를 첫 번째는, 푸시 프런트와 팝 프런트만 먼저 만들어 볼 거니까, 이렇게 푸시 프런트 쓰는 거, 푸시 프런트 쓰고,
팝 프론트로 쭉 빼보는 3, 5, 7 넣으면 거꾸로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올 때는 7, 5, 3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가 통과되시면 됩니다. 기존 테스트 돌리지 마시고 기존 테스트는 푸시백부터 돼 있네. 푸시백이 좀 더 복잡한 연사니까. 그래서 push front. 되신 분 없어요? 픽 프론트 아니라 팝 프론트인데 왜 팝 프론트에다 넣어야 되는데. 다 됐어요?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죠? 이게 헤드면 헤드가 뭘 가리켜야 돼요, 이제? 다음 걸 가리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 헤드는 뭐가 돼야 돼요? 헤드에 넥스트죠? 그쵸? 요때랑 차이 있어요? 하나만 있을 때랑 여러 개 있을 때. 이것만 가지고 되냐? 안 되냐? 이거죠. 요 경우에는 요 헤드를 제거하고 나면, 팝하고 나면 헤드가 널피티얼이 돼야 되는 거죠. 요 경우에는
헤드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가 얘를 가리켜야 되죠. 근데 이렇게 헤드에 헤드 넥스트를 했어요. 하나만 있을 때. 그럼 헤드 값이 뭐가 돼요? 널 PTR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그램 할 때, 하나 있는 경우랑 여러 개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다 같은 케이스니까 구분하지 않고 여기다가 처리해주면 돼요. 그런데 뭘 해줘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요 일인데, 헤드는 헤드의 넥스트. 근데 팝이라는 거는 요 노드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 없애기 위해서는 걔를 딜리트 해줘야 돼요. 그럼 딜리트 할 노드를 임시적으로 헤드 바꾸기 전에 세이브 해놓고 그 노드를 반납하는 거예요. 딜리트. 사이즈 요거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팝 프론트에는 인트가 돼 있으니까 첫 번째 값을 반납. 물론 어떤 라이브러리에 따라서는 반납 안 하고 팝 프론트면 그냥 제거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트 계열로 하니까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됩니다. 요 코드를 보고 혹시 궁금한 점? 궁금한 점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푸시백, 팝백, 픽백 요거를 쫙 만들어 봅시다. 푸시백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맨 뒤에까지 가야 되죠. 맨 뒤에. 맨 뒷노드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맨 뒷노드까지 이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이동해 가면 될까요? 얘는 previous current 두 개 갖고 이동해 가야 돼요? 푸시백은? 안 해도 되죠. 하나만 갖고 이동합시다. 하나만 갖고 이동하는데 얘가 테일 값을 가져와야 되죠. 이동을 어떻게 시킬까? 언제까지? 처음에 얘가 헤드면 요 헤드를 어떤 포인터가 커런트가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동시켜요. 언제까지? 하나씩 뒤로 이동시켜. 언제까지?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끝내면 되죠? 조건은 커런트의 넥스트가 널 PTR이 되면 커런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동시킬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 조건으로 하지 않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커런트의 넥스트가 널 PTR을 만날 때까지 커런트를 이동시켜. 그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 벙어리가 됐어. 어떤 방법? 개수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몇 번 이동하면 될까요? 두 개 있어. 그럼 몇 번 이동하면 돼? 한 번. 이 두 개 있다는 건 뭘로 알고 있어요? 사이즈를 알고 있죠. 그럼 사이즈를 이용하면 어떻게, 반복을 어떻게 짤까? 그렇지.
for문으로 짜시면 되고, 요걸 따질 때는 어떻게 짤까? 화해문으로 짜겠죠. 편하실 대로. for문으로 이제 사이즈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이즈 이용하지 않고 화해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횟수를 테스트는 기존 테스트를 두 가지를 활용하면 되겠네. 푸시백 테스트가 있었으니까 쓰고, 그 밑에 있던 거가 원래 푸시 프론트 테스트였는데 걔를 팝백 테스트 해가지고 하면 돼요. 팝백은 두 개로 가야 돼요. 두 개로 이동시켜야 돼요. 푸시백, 팝백. 지금은 이렇게 짜다 보면, 네, 짜시면서 들어보세요. 짜다 보면은 코드가 많이 중복되죠. 그쵸? 코드가 많이 중복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있다가 리팩토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각 개별적으로 우리가 한번 짜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것만 참고 하나 짜볼게요. 픽백만 제가 짜드리겠습니다. 저는 폼을 썼어요. 폼은. 사이즈 마이너스 1만큼 성큼성큼 뒤로 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값을 피크백은 반환을 하고 있어요. 반환해 줍니다. 푸시백, 팝백.
팝 프론트는 그 첫 번째 노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반환해 줘야 되거든. 제거도 해주고. 그러니까 레트 발이라는 거 리턴 밸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반환해 줄 값을 미리 세이브 해 놓는 거야, 처음에. 헤드에 있는 거. 팝 프론트니까 맨 앞에 있는 걸 반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헤드라는 노드에는 데이터가 있고 다음 정보가 있어. 그래서 그 노드에 있는 정보가 아이템에 들어있으니까 그 아이템 값을 레트발에 우선 넣어놓고 제거할 거니까 드릴 테니까 걔를 나중에 반납해 주잖아. 어? 응? 이게 레트볼을 레트점 아이템으로 초기화시킨다는. 어. 이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요 구문은 이제 C++11에서 초기화하는 그 방법이에요. 원래는 previous equal로 null ptr 할 텐데 옛날 방식은 이제 C++11에서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대부분 초기화를 해요. 그게 이제 C++11부터 쓰는 표준화된 유니폼한 초기화 방법이니까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져요. 저도 이렇게 쓰다 보면 또 안 쓰고 이퀄을 0한 데 있네. 근데 이퀄을 0하는 게 더 이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짰어? int i equal 0 썼잖아. 어? 근데 이제 C++에서는 int i equal 0 아니라 int i 중괄호 열고 0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가 안 된 거는 그 초기화 문법이, 그치? C++11 그 모던 C++ 할 때. 여기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헤드가 있고 테일이 있고 그 사이에 이 헤드 다음에 값 지금 테일은 유지 안 해. 하여튼 그리고 얘기해봐. 그 헤드 다음에 값에다가 그러니까 앞에 넣어야 되니까 헤드 다음에 값에다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지, 헤드 앞에다 넣어야지. 그러니까 헤드는 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학생. 어? 근데 푸시 프론트면 여기에 들어가야 돼. 헤드가 일로 와야 되고. 이 노드 앞에. 첫 번째 노드 앞에. 맨 앞에 들어가야 돼. 푸시 프론트니까. 맨 앞에. 그럼 맨 앞에 들어가야 되면은 지금 들어간 노드가 헤드가 돼야 돼. 지금 추가된 노드가 헤드가 돼야 돼. 그리고 걔의 넥스트는 원래 헤드가 돼야 되는 거지. 이전에 헤드였던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값으로 치면 3, 5 이렇게 돼 있을 때 7을 푸시 프론트 한다. 그러면 7이 뭐가 돼야 돼? 헤드가 돼야 돼. 7이 일로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헤드는 원래 요걸 가리키고 있다가 여기로 가야지. 헤드. 푸시백, 팝백. 짜신 분. 오케이. 왜 안 짜고 있어?
요 while문하고 요 for문은 같은 역할을 해요. 그쵸? 요거는 테일 넥스트가 널 PTR이 아닐 때까지 뒤로 계속 이동하는 거고, 얘는 사이즈 이용해서 몇 번 뒤로 이동하면은 맨 마지막 노드가 될지 아니까 포문으로 돌린 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뭘 알고 있어? 사이즈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즈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혹 이렇게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즈 이용하면 더 편하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어쨌든 푸시백, 픽백, 팝백은 다 뭘 해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테일까지 가야 되죠. 맨 마지막 노드까지 가야 되고, 가서 해야 될 일이 다른 거죠. find. 네. find는 항상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연산들은 우리가 array 리스트 만들었을 때 그 연산하고 의미적으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걸 뭔가 추가한 게 아니라 다 push front, push back 다 똑같은 개념인 건데, 하나는 배열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이번에는 링크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링크 리스트도 뭐 싱글 링크 리스트, 더블 링크 리스트, 서큘러 리스트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얘네들의 논리적인 의미는 안 변해. 그걸 바꾸면 이상하지. 응? 그러니까 리스트 ADT는 find면 있냐 없나 찾는 거니까.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테일까지 갔어요. 그러면 new 노드를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ew 노드가 맨 마지막 노드가 되게끔 만들려면은 테일에까지 왔으니까 맨 마지막 노드까지 왔어요. 이 뒤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테일의 넥스트가 뭐가 돼야 돼요? new 노드가 돼야 되죠. 응? 테일의 넥스트를 new 노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테일의 넥스트를 new 노드.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까지 가보고, 오케이. 테일까지 가서 테일의 넥스트를 new 노드 넣어주고 사이즈 늘려준다. 이게 푸시백. 어떤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한번 해본 거고요. 문제 있어요? 문제 있죠? 문제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그거는 있고, 요 경우는 이동을 해야 되죠. 이동을 하는데 커런트만 이동하면 안 되고 프리비어스를 같이 이동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간 코드는 뭘까요? 팝백은 노드 하나만 갖고 이동하면 안 돼. 하나가 뒤에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프리비어스는 널 값을 가지고 있고 커런트는 헤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쭉쭉쭉쭉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프리비어스 값은 뭐가 돼야 될까? 이동할 때마다 커런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previous는 current. 즉, 이 previous 값은 늘 뭐예요? 늘 뭐야? current보다 하나 뒤에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특수한 경우를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왔어요. 팝백을 합니까?
저 코드를 빌려옵시다. 어디 있어? 팝 프론트 했던 거. 반환할 값은 커런트가 되겠고요. 커런트를 지워야 되고, 얘는 아니구나. 얘는 이제 이거 처리하는 거고, 실제 헤드까지 갔으면은 팝백은 뭘 해줘야 되죠? 얘를 날릴 거니까, 얘를 날린 거를 알리려면 얘가 얘걸 가리키고 있다가 뭘 가리켜야 돼요? previous 값이 뭘 가리켜야 돼요? previous next가 널 PTR이 돼야 되죠? 맨 마지막 거 날리니까 따라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preview의 next는 널 PTR. 기네. 자, 우선 위에 지금 동시에 다 나타나지 않는데 얘도 그렇고 저 위의 경우에도 그렇고 자, 요 코드만 딱 놓고 보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요 줄만 놓고 보세요. 요 줄만 previous next가 널 PTR 해놨어요. 이거 언제 뻥 나요? 언제 뻥 날 수 있죠? previous가 널 값이면 previous를 가지고 뭔가 접근이 안 돼요. 널 포인트, 자바에서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 되는 거지. 널 값 갖고 노니까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previous가 널 PTR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널 PTR이다라고 하는 거. previous가 널 PTR이라는 건 팝백 하려는데 팝백 하려는 걔가 뭐라는 거예요? 헤드다. 즉 유일한 노드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노드.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어떻게? if previous가 널 PTR이 아니면 하고 만약 previous가 널 PTR이면 뭘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일 있어 없어? 있어요. 해줘야지. 뭘 해줘야 돼? previous 널 PTR이면 노드가 하나 남았는데 그 노드를 제거했어요. 그러면 뭘 하나 더 해줘야 돼? 헤드를 널 PTR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if previous가 널이면 헤드는 널 PTR이고 else 이게 previous가 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노드가 이제 몇 개 이상이야?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코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요 부분? 요 두 줄? 이 코드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요걸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까 했을 때 하나 있을 때와 여러 개 있을 때 나눴죠. 하나 있을 때와 여러 개 있을 때를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 있을 때는 뭐야? 1일 때지. 그치? 사이즈가 1일 때인데 얘일 때는 헤드 값을 바꿔야 돼. 근데 하나보다 더 많을 때는 헤드 값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안 바꿔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if size equal 1 그러면 뭔가 미리 해놓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좀 그렇겠다.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그렇겠다. 하여튼, 여기서 좀 거시기하네. 근데 어쨌든, 이제, 요렇게 내버려 두고, 우선, 그건 좀 이따 제가 한번 만져보고요. 푸시백도,
이거는 언제 문제가 돼 있어요? 요 코드만 보면 테일의 넥스트니까 테일이 무슨 값을 가면은 이것도 뻥나요? 테일이 무슨 값? 어? 테일이 무슨 값? 널피텔이면 뻥나죠, 이것도. 요 코드가. 그쵸? 물론 위에 것도 뻥나겠네. 여기도 뻥나요. 여기도 뻥나고. 즉, 이거는 위에서부터 뻥나네. 여기 밑에도 안 그러나? 밑에도 문제 있지 않나? empty일 때. 사이즈 마이너스 1. 저건 문제 없겠구나. 근데 while문은 이렇게 놓으면 여기도 문제 되겠네요. 여기도 문제 되겠네. 여기도 이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테일이 널피텔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예요? 테일이 널피텔. 아무것도 없을 때죠. 그럼 얘는 empty면은 뭐랑 같아요? 푸시백이. 푸시프론트와 똑같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맨 앞에 넣나? 맨 뒤에 넣나?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이렇게 놓으면 empty가 아닌 경우에는 테일이 널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는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구현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고 특수한 경우를 이제 생각해요. 하나도 없을 때하고 이미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때를 구분해 보고 그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해야 돼. 여기서는 항상 포인트 접근할 때는 이 디레퍼런싱이죠, 이게. 그쵸? 요 연산자가, 화살표가. 그러면 테일이 널피처일 때 디레퍼런싱 하면은 이거는 죽어요. 프로그램이. 그쵸? 자바에서 얘기하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일이 널 값을 안 가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죽으면 어떡하지? 에러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unused. 네. 잘 통과가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리무브